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한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 육체에 건강이 되느니라.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건강과 돌보심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모두가 건강해지는 시간, 바로 건강상담. 안녕하세요. 건강상담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김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상담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AM 1190 라디오뿐만 아니라 유튜브 GBC 미주복음방송 채널 통해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십니다. 오늘 건강상담에서는 박형진 원장님을 모시고 임플란트 이후 관리 방법 주제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건강상담에 또 모시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잘 지내셨는지요, 원장님?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저희 오늘 주제 제목이 임플란트 이후 관리 방법이에요. 네. 이런 질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임플란트 수술을 하신 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텐데요. 우선 그거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네, 임플란트라는 부분이 지금은 수십 년 동안 이제 개발됐고 사용되어 왔고 지금은 그냥 통상적인 치과 진료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 본인 치아처럼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서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은 본인의 자연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치아가 아닌가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내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시술을 해오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지면서 바라봤을 때는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를 대체하기에는 조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숙지를 하신다면 이제 자기 치아처럼 또 사용하시고 관리하시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관리하시고 임플란트 시술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가지 짚어서 이 부분만은 정말 기억해야 되겠다,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요. 양치법입니다. 구강위생관리법. 이 부분을 제가 저희 환자분들에게도 가장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차츰 얘기를 나누면서 왜 그런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양치법.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것을 잘 지켰을 때 제일 오래오래 또 그렇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임플란트로 되찾은 치아, 어떻게 보면 원래 치아보다는 조금은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거 외에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도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임플란트를 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 사용하실 때 두 가지 측면을 꼭 중점적으로 두고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생물학적인 부분, 우리가 몸의 반응, 잇몸들의 반응, 잇몸뼈의 반응, 또 우리 구강 내에는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미생물들에 대한 우리 신체 반응,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이제 생물학적인 부분이게 되겠고요. 치아의 또 다른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저작 기능입니다. 음식을 씹고 파쇄하고 이제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음식물들을 만들기 위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기계적인 물리적인 이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하시면서 관리에 들어가면 임플란트 분명히
이제 틀니나 이런 것보다는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 두 가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왜 이솔지를 강조를 많이 하냐면 저희가 이제 과거에 임플란트가 개발되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직학적인 검사 뭐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많이 해왔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을 봤을 때 우리 자연 치아와 임플란트를 두 가지를 놓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자연 치아 주위에 우리 입안에 많은 미생물들, 즉 플라그, 박테리아들이 고였을 때 우리 잇몸의 염증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이 자연 치아 주변에 일어나는 것과 임플란트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을 비교한 실험이 있습니다. 네네. 사람한테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한 건데요. 네. 사람은 아니면 이제 이런 생명체에 대한 반응들은 이 우리 몸에는 염증 세포들이 많이 있고 이 염증 세포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세포들입니다. 네. 어떤 소위 사회로 놓으면은 군대 같은 네. 그런 조직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이 군대 조직, 이 염증 세포들이 우리 몸에서 박테리아들, 즉 이물질들과 싸울 때는 어떻게든지 어느 한 부위에다가 가두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치아 조직 자체가 이제 상피 조직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잇몸 부분에서 이렇게 핑크빛으로 보이는 그 부분이 이제 잇몸의 상피 조직이고요. 네. 그 안에는 진피라 그래서 보통 콜라겐 많이 아시죠? 이게 이제 네. 그 진피 조직을 이루는 그런 섬유질 조직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얼기설기 굉장히 막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대개 염증이나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이 염증 세포들이 싸울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몸은 그 밑에다가 이 방어벽을 아주 촘촘하게 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위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소위 말하는 전장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방에 있는 뼈를 보호하고 조직들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네네. 임플란트에서는 이런 섬유 조직이 이렇게 촘촘하게 표면에 박힐 수 있는 구조물이 없습니다. 아. 우리 치아에는 있는데 네네. 치아와 뼈에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장터에서 이 박테리아랑 염증 세포가 이제 싸울 수 있는 공간을 한정시킬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박테리아가 주변에 잇몸 주변에 많이 끼게 되면 염증 세포가 사방으로 다 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뼈가 있는 부위까지도 염증 세포가 내려가서 거기서도 또 박테리아와 싸우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직학적으로 이제 관찰이 됩니다. 네네.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임플란트 주변의 어떤 조직들은 이런 우리 치아 주변 조직에 비해서 방어 기전이 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물학적인 측면에 있어서 임플란트를 하셨을 때 좀 오래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네. 양치를 잘 하시는 네. 그런 어떤 기술도 습득하셔야 되고 온갖 종류의 구강위생 용품을 동원해서라도 네. 임플란트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를 하시는 게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요 부분을 위해서 치과 쪽에서도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했는데 음식물이 많이 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끼는 임플란트 부분들을 오랫동안 관찰을 해보면 오히려 더 오래 쓰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임플란트 주변, 특히 잇몸에서 이렇게 이제 크라운이 올라오는 요 잇몸과 만나는 부위가 공간이 좀 어느 정도 있어서 치아를 잘 닦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되었다면 요 부분이 훨씬 더 오래 가는 거를 제 네. 경험에서도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자연 치아처럼 이제 좀 자연스러운 모습의 크라운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박테리아는 워낙 작기 때문에 그 밑으로 네. 다 들어가거든요. 네네. 다 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임플란트 부분은 이렇게 구강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이거는 뭐 시술하시는 분이나 시술 받으신 분이나 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우리 환자분들께서 네. 이물질이 잘 낀다 그런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히려 더 관리의 경각심을 네,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그렇게 네. 이제 끼니까 자꾸 닦으시게 되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네네. 제가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쭤봐요. 네. 혹시 금방 나오나요? 이렇게. 네네네. 그래서 빠지긴 잘 빠져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근데 잘 안 빠져요. 이러면 이제 좀 다시 조절을 좀 해야 그렇죠.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고요. 네. 두 번째 이제 기계적인 부분. 네. 요 부분은 이제 음식을 드시는 음식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자연 치아와 다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아는 뼈에 치아 뿌리가 이렇게 고정이 될 때 그 사이에 인대 조직으로 고정이 됩니다. 즉, 한 10마이크론에서 많게는 100마이크론까지 100마이크론이라면 0.1mm 정도까지 되는데요. 네네. 이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딱 씹으시면 치아는 살짝 압력을 받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미세한 이제 유격이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임플란트는 이 부분이 없어요. 임플란트는 표면이 그대로 뼈에 아주 긴밀하게 접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작을 했을 때 저작력이 그대로 임플란트와 그 하방에 있는 뼈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시고 난 다음에 조금 덜 씹히는 것 같아요 라고 잘 안 닿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 부분이 뭘 고려해서 그렇게 디자인을 하냐면 이를 최대한으로 악물었을 때 그때는 임플란트가 닿는 느낌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낮으니까 좀 조절이 필요한 건데요. 그렇지 않고 보통 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씹으세요 하고 다물어 보세요 하고 하면은 잘 안 닿습니다. 네. 이 부분은 치아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충격 흡수 그런 기능이 있는데 비해서 임플란트는 그 부분이 없어서 그 기능을 넣기 위한 방법이 조금은 자연 치아보다는 덜 닿게 만드는 네. 크라운이 덜 닿게 만드는 그런 그 상태로 그런 결과로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네. 안타깝지만. 네.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임플란트는 보통 한 임플란트 자체는 한 1년이 지나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 이후로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은 별로 없는데요. 임플란트가 크라운하고 결합이 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지주대 하나가 포스트 하나가 연결이 됩니다. 네네. 그 부분이 임플란트와 연결될 때 아주 작은 나사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 나사 부분은 우리가 충격을 받으면 다시 풀어질 수가 있거든요. 요 풀어지는 부분이 이제 감지를 하시면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조이면 되는데 이걸 방치하시게 되면 그 작은 나사가 부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생기게 되면 이제 쉽게 그게 안에 부러진 나사가 빠져나오면 다시 수리가 가능하지만 이 부분이 빠지지 못해서 임플란트 자체를 빼내야 되는 이런 일도 종종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아가 저장력, 음식물을 드실 때 그런 압력을 좀 조절해야 돼서 이런 안정장치를 넣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도 음식을 드실 때 질기거나 딱딱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 게 임플란트는 이렇게 또 들어가 있으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임플란트가 식립된 쪽으로 압력이 가해지면 단단하게 그 힘을 발휘하는데요. 우리 뼈는 항상 그렇게 생겨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삐뚤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원래 이가 있었던 자리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임플란트가 식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쓰시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나사가 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혹 가다가 댁에서 양치하시면서 한 번씩은 흔들어 보시면 그 부분이 약간이라도 조금 딱딱딱딱 흔들린다 그러면은 빨리 치과에 내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저희 자연 치아, 자연 잇몸
뼈, 이 모든 게 얼마나 섬세하게 네. 저희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또 그 놀라운 섭리를 지금 느끼는데요. 네네.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면서요, 궁금하신 점들을 제가 대신 지금 이 순간 우리 원장님께 여쭤보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얼마나 자주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할까요? 임플란트를 받으신 분들은요. 대개는요. 네. 보통 자연 치아를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임플란트도 잘 관리하시는데요. 네. 임플란트는 사실 자연 치아보다 한 가지가 이제 그 디자인 면에 있어서 조금 다른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어금니를 예를 들면 조금 과장되긴 하지만요. 임플란트 자체의 직경하고 우리 뿌리, 자연 치아 어금니의 뿌리를 비교를 하면 한 절반 정도 이 정도 직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피로 놓으면은 조금 더 적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곳에서 좁은 곳에서 치아가 자연 치아만큼, 저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로 치아 크기를 보통 디자인해 달라고 그러는데요. 요 부분이 이제 자연 치아만 하게 되려면 시작되는 부위가 아주 좁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음식물이 많이 끼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기에 음식물이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된다면 관리가 쉽습니다라고 네네. 하는 게 그건데, 그렇게 해놨을 때 모양도 그렇고 좀 자연스럽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 치아처럼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두툼하게 이렇게 쌓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잘 안 닦인다면 이제 조금 나중에 문제 가서 잇몸이 붓고 또 심지어는 뼈가 이제 녹는 그런 이제 네. 합병증도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고. 부분은 조금은 좀 많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제대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잘 관리가 되시는 분들은 우리 치아 스케일링 하시려고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스케일링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점검을 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꼭 1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찍는 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 이후에 보통 첫 해에 잇몸이라든지 뼈가 제일 많이 변합니다. 이게 이제 안정을 찾아 나가는 단계 기간인데요. 그 이후에 뼈의 상태라든지 잇몸의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추적해 나가는 것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이렇게 좀 잘 안정이 돼서 가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받으시면 되니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정기적인 검진 받으시러 가실 때 점검 받으시고 1년에 한 번씩은 엑스레이 찍어서 뼈에 변화가 없는지 한번 보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흔히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턱을 괴고 이렇게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특별히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이 네. 고쳐야 하는 습관들이 있다면 어떤 습관들이 있을까요? 뭐 다른 그렇게 큰 습관의 뭐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드시는 음식에 대한 부분들에 음식. 대한 거는 네. 조금은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되게 치아 임플란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연세가 있으시고 이를 많이 사용하시다가 네. 이제 치아를 상실하게 된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이런 분들은 좀 건강식을 하기 위해서 이런 너트, 이제 이런 이제 견과류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 좋은 지방도 많고 네네. 이제 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도 우리 닭고기만큼 단백질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시면서 음식을 드시게 되는데요. 이런 너트 부분이 생각보다 임플란트에는 조금은 좀 큰 힘을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네. 특히 이제 생 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단한데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간혹 가다가 이제 많이 씹으셔야 치매에 좀 안 걸린다라고 네.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껌도 씹으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껌은 임플란트뿐만이 아니고요. 자연 치아에도 굉장히 큰 데미지를 주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름이 또 다가오면 우리 아이스, 얼음 와작와작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런 분들에게는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자연 치아도 굉장히 큰 힘을 주니까 네. 제가 아까 두 가지 생물학적 측면하고 물리적인 측면하고 놓고 봤을 때 그 물리적인 측면에
조금은 좀 위에 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고요. 아까 턱을 괴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연관되는 부분이 턱 관절에 문제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치아를 너무 많이 세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질긴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뭐 씹는 맛으로 이제 좀 행복을 찾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턱관절 근육이 많이 발달할 수 있고요. 이 발달된 네. 턱관절 근육은 턱관절 자체에도 좀 많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임플란트에도 많이 안 좋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는 혹시 뭐 여유가 있으시다면 나이가드라든지 밤에 이제 꽉 물고 주무시는 네네.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나이가드를 권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일을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으신 분들이 일을 이렇게 꽉 무는 네. 습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나이트 가드 같은 게 도움이 네. 되겠네요. 예, 그거 많이 네.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마우스피스를 끼고 주무신다는 게 네. 또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네. 이제 그분들이 본인 스스로 원하셔서 끼시는 거를 네. 저는 이제 권하게 되는데요. 또 이제 좀 귀찮고 관리도 귀찮고 이러다 보니까 잘 쓰시다가도 안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치아를 아낄 수 있는 음. 이제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치아를 네. 좀 많이 아낄 수 있는 부분 중에 아주 중요한 예방적 그런 음. 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를 안 하신 분들도 쓰기에 참 좋은 거죠. 네네. 아.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네네. 이를 악물고 있다는 거를 사실은 잘 때 많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네네. 깨어 있을 때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집중할 때라든지 네. 본인도 모르게 아니면 운동하시는 분들, 골프 음. 많이 치시는 분들, 네네. 그다음에 어떤 뭔가 갑자기 기압을 주면서 힘을 주실 때 이를 악무는 분들 계세요. 네. 이제 이런 분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요. 이런 분들은 대개 밤에 주무실 때 이를 악무시고 주무시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깨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한계 이상 힘을 주고 깨물면요 대부분 피합니다. 근데 밤에는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르죠. 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큰 힘을 주고 주무시는데 요 턱의 뒤쪽 귀 아래쪽이 이렇게 눌렀을 때 조금 이렇게 통증이 있으시다든지 네. 이런 분들도 이제 이를 악물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 네. 이렇게 편두통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관자놀이 쪽에도 이렇게 만져보시고 통증이 있다면 이를 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좀 임플란트에 큰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좀 조절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요. 분명 궁금하셨던 점들이 이렇게 통쾌하게 시원하게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다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더 궁금해요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문자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원장님과 함께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원장님께도 연결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 우리 원장님 병원 제가 잠시 소개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네, 플러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031 로스크랜 ave, 풀러튼 92833입니다. 또 전화번호는 714-519-3932 714-519-3932입니다. 네, 오늘 박형진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원장님, 제가 이렇게 임플란트 이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여쭤봤는데요. 오늘 방송에 정리의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임플란트는요. 정말 저도 한 거의 20년 넘게 이제 임플란트를 해왔는데 하면 할수록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알면 알수록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요. 네. 제대로 이제 치료를 잘 받으시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경험상 많은 분들이 이제 불편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잇몸 주변이 이렇게 조금 많이 붓고 뼈도 이제 없고
이렇게 음식 드시는 것도 많이 불편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임플란트만이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임플란트가 본인한테 맞는지, 본인의 뼈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잇몸의 상태라든지, 지금 치주학회, 미국 치주학회에서 임플란트가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지 이런 거를 조사를 했을 때 뼈의 양과, 그러니까 뼈의 양이라는 얘기는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위치와 또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의 성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임플란트가 좋은 치료, 할 수 있으면 좋은 치료지만 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의 사용 방법이었던, 치료 방법이었던 브릿지라든지 아니면 부분 틀니 아니면 완전 틀니, 이제 이런 부분들도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 잘 치료 받으시고 잘 제작된 그런 보철물이라면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니까 임플란트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네. 조금은 마음을 열고 치과 치료에 치아 상실을 회복하는데 아마 귀를 기울이시면 본인에게는 또 가장 좋은 치료법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원장님 보내드리기 전에 갑자기 질문 하나가 생겼어요. 네. 방금 정리의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아무래도 잇몸이나 뼈 모든 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임플란트를 예를 들면 이미 시술을 몇 년 전에, 오래전에 받으신 분들이 다시 재건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네네. 요 부분은요. 임플란트 이제 임플란트가 실패를 해서 네. 이제 다시 재건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네. 임플란트는 뼈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 물론 잇몸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요 두 부분이 재건이 가능한 건지 네. 이 부분을 객관적인 시각으로요. 바라볼 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의사분들이 시술하면서 다 됩니다, 다 됩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해보면 다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네. 단기적으로는 될 수 있겠지만 임플란트는 단기적인 치료가 아니고 그렇죠. 장기적으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에도 문제가 없이 잘 될 수 있는 건지 조금은 좀 철저하게 검사 받으시고 상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서도 저희의 기본적인 건강 관리, 뼈 관리 네네.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오늘 우리 박현진 원장님 너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형진 원장님, 오늘 귀한 나눔과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원장님과 연결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714-519-3932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건강상담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또한 시청자분들 언제든지 건강 관련 고민, 상담, 질문 등 AM1190 미주보건방송 카카오 채널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건강상담 진행의 김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